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에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 있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직장 생활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굉장히 이상한 직장 상사를 만나는 경우가 언젠가 한두 번은 있어요. 운이 나쁘면 몇 번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주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직장 상사 복이 있다 없다, 뭐 부하 직원 복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사실 많이 하는데, 직장 상사를 좋은 분을 만나는 거는 정말 직장 생활에서 선물 같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해도 감사하고, 정말 사람 힘들게 하고 영혼 탈탈 털리게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 만나면 굉장히 정말 힘들어지거나, 뭐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리고 막 원형 탈모증에 뭐 무슨 뭐 이명 생기고 뭐 별 공황장애 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 자, 어떻게 대처할까요? 멱살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 뭐 들이받고 뭐 회사를 뭐 사표를 막 시원하게 사표를 던져야 되나요? 사실 뭐 정말 딱 부러지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딱 부러지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멱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만두기를 결정하고 나서 멱살 잡는 그런 친구도 보긴 했어요, 저는. 직장생활 길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도 듣고. 근데 이제 뭐 마음으로 멱살을 잡든 아니 진짜로 멱살을 잡든, 오늘 그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 사이코패스라는 말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뭐 의학 용어인데 우리가 막 이렇게 흔히들 막 쓰잖아요. 너무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말을 막 갖다 붙이죠. 그런데 그 아주 심한 경우를 우리는 얘기를 해요. 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존감을 막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회사를 막 지옥이라고 생각되게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예요. 그리고 왜 남들은 사람이 어떻게 상실 갖고 그런 일을 사람이 사람한테 저질러 라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왜 그 부하 직원이 막 이렇게 막 긴장하고 위축되고 막 그런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기 파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한 2명 정도 만났었던 것 같아요. 한 25년 동안 2명 만났으니까 그렇게 뭐 많이 만난 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직장 상사복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저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대리 시절에 제가 지난번에 제 대리 시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3만 년 전에 선생님 막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3만 년 전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하여튼 어쨌든 제가 아주 그 대리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그럴 때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직장 상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학교도 아주 우수한 대학 나와서 머리도 굉장히 좋고 일도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모든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하 직원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업무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얘기가 아닌 다음엔 다 쓰레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 막 빈정거리고 막 그 자존감 떨어뜨리는 얘기하고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막 습관적으로 막 내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되게 어려가지고, 이제 직장 상사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꽁꽁 앓고 참고만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아마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참는 것도 뭔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그분은 이제 막 불러다가 업무 지시하고 이럴 때는 그냥 대충 막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다가, 정작
그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자기 부하 직원을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데 아주 능한 분이셨어요. 진짜 나쁘죠. 그래서 한 번은 거래처 사장이랑 점심에 회의를 끝내고 이제 늦은 점심을 우동을 먹은 적이 있어요. 셋이서. 그러니까 나랑 이제 그분이랑 그 거래처 사장이랑. 그런데 우동을 먹으면서 저를 보고서 이게 왜 사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먹는 저를 보고서 막 화를 내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동을 뭐래더라? 뭐 쩝쩝거리면서 먹는다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랑 그 거래처 사장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뭐 사흘 굶었냐? 그렇게 해서 막 우동을 그렇게 쩝쩝대면서 그렇게 넌 막 그렇게 먹으니까 좋냐? 맛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다. 하여튼 굉장히 그때 누구한테도 당해보지 않은 어떤 그런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때 사람 먹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막 그 거래처 사장도 막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전까지 계속 그분한테 쌓여왔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서 그냥 확 터진 거죠. 근데 이게 터져도 그냥 그 딱 지금 같아서는 거래처 사장이 있는데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윗사람이지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참 좋았고 그렇게 되면 먹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그 부하 직원이 정당하게 따지고 컴플레인하면 확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겁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거를 지금 유세미 직장 수업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모멸감에 그냥 앉아서 젓가락을 탁 놓고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나니까 왜 더 자존심 상하고 더 막 기분 나쁘고 막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일어나가 그냥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하여튼 그랬던 게 지금 도대체 몇 년이야 그때가. 그냥 지금까지도 그게 생각이 나요. 몇십 년 전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그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서 그렇게 마음을 다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거는 나중에까지 트라우마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 스스로를 방어해야 돼요. 그냥 참고 있다고 능사가 아닌데 그럼 참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도저히 그 직장 상사가 완전히 그 사이코패스 같다 라고 해서 내가 완전 멘탈 탈탈 털리고 정말 영혼까지 팔팔 털리는 그런 판이다 라고 하면 일단 그만둬야겠다. 회사가 여기밖에 없을까? 그만두면 되지 뭐 최악에는 이라고 마음을 딱 먹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스로 대담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아니면 나 갈 데 없어. 난 여기에 있어야 돼. 저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바보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저 사람하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내가 지혜롭게 개선시켜보고 정 안 되면 나 그만두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자체만으로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텝,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직장 상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뭔가 하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대체? 이렇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있으면 막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욕먹고 막 무안당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자존감 막 바닥치고 막 내가 막 쓰레기같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공황이 오거든요. 판단력이 없어지면 계속 위축되고 난 점점 더 찝으로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제3자적인 눈으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나 하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굉장히 모욕당하는 경우 그리고 뭐 어떤 회사는 막 때리기도 한대요.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완전히 거의 그때 우황청심환 드시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귀한 그 외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굉장히 이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직장 상사가 아마 그 아들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그 부서의 직장 그 상사가 부장인지 팀장인지 하는 사람이 완전히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그래갖고 주사가 있는데 뭔가 하면 술 먹고 직원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이제 막 쉬쉬해갖고 그게 막 그냥 넘어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맞고 와가지고 나 도저히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막 본인이 쫓아가서 그 부장인지 팀장을 가서 뭐 이걸 어떻게 뭐 가서 따져야 돼? 근데 이게 뭐 학교도 아니고 뭘 회사애를 갖다가 엄마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막 그 엄마까지도 막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때리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그 막 투명인간 취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일에서 배제시키고, 일 안 시키고, 왕따 시키고, 아주 못된 직장 상사, 이거는 예전에 제 친구가 회사 그만두면서 그 친구의 상사였는데, 어떤가 하면 책상 위에 앉혀놓고 일을 아무것도 안 시켜요. 꼼짝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라고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하여튼 한 사람은 제 후배의 직장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제 회식을 갑자기 이제 번개로, 왜 직장 상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자, 오늘 뭐 치맥, 뭐 맥주 한잔 할까? 막 이러면 이제 그 상사가 너무 이게 또라이니까 다들 막 이렇게 다 네네네 이렇게 모여갖고 치맥을 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라고 해야지. 근데 가라고 해놓고 술 마시고 거의 12시 다 돼서 오라고. 술집으로 오라고. 근데 그게 거리가 뭐 1시간 반쯤 되는 거리였대요. 그리고 밤 12시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오라고, 당장 튀어와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갔더니 지는 튀어와 해놓고서 나 간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였죠. 하여튼 뭐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리면, 정말 이상한 사람, 또 제가 본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뭐였냐면, 그 임원이 우리 거래처 회사 사람이었는데, 임원이 전원마을에 살아요. 그러니까 저 경기도에서도 막 왜 시내버스도 잘 안 다니는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전원마을에 사는데, 저녁 때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붙여서 이제 집에를 가잖아요. 대리기사들도 그런데 잘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갈 때 꼭 자기 부하 직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자기 양복 저고리 탁 여기 팔에다 탁 걸고서 가서 초인종 딱 눌러가지고 와이프가 탁 나오면은 양복 저고리를 와이프한테 탁 주면서, 오늘 우리 이 상무님이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것까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돈 많이 주고 차를 부르고 걸어 나오고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볼 때, 나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왕따 시키고 너무 많은 일을 떠안기고 비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당황하고 주눅 들고 벌벌 떨다가 판단력 흐려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의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들은 그런 거 다 즐겨요. 그게 자기의 파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지, 자기가 정말 그게 나쁜 일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저러는 건가? 아니면 일은 잘하는데 욱하는 성격? 아니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저러는 건가? 나한테만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무능해서 그러는 건가? 무능해서 나한테 일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걸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그게 뭐 아무것도 해당사항 없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인격 파탄자야.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100% 그렇게 확신이 들 때는 그 사람은 아예 제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가 지적당한 거,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면서까지 지적당한 나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딱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맞아. 이거 내가 부족했어. 그럼 그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 내가 빠뜨렸어? 실수했어?
잘못했어 뭐 이러면 그거는 나의 부족함이야. 그래서 그거는 고쳐야 돼요. 당연히. 황급히 시급히 이를 박박 깔면서 최선을 다해서 고쳐야 되는 거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거느라고 그런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 스스로에 대해서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막 내가 너무 창피당하고 내가 너무 욕먹고 이래가지고 막 자존감 바닥쳐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내가 완전히 다 쓰레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이거는 저 사람이 사이코에서 나한테 그냥 윽박지른 건데 이건 내가 맞는 거야.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스스로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객관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멘토랑 의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 직장에서 이제 멘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멘토가 없으면 그때라도 이제 제일 믿을 만한 어떤 선배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다. 이 일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거 같냐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고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 정신줄을 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였고.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그리고 나면, 자, 첫 번째, 자, 이제 최악에는 여차하면 그만둘 거야. 회사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두 번째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쭉 파악을 하고 세 번째 이제 한번 붙어줘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오해예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막 귀에서 소리가 나도록 지금 힘들고 막 심장이 막 일요일 오후만 되면 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갖고 막 죽을 것 같은 줄 그 상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한번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음을 열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자, 부장님, 자, 팀장님, 당신이 이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할 때 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서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내 마음 위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반말하고 이렇게 나를 하대하고 거래처 사람이 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 내가 굉장히 업무 의욕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패닉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만저만한 거는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능률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게 말이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면 나 더 이상 안 참습니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도 된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그래도 점점 더 나를 힘들게 하면 그만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있었던 경력만 가지고는 다른 데 이직하기가 좀 불리한 상황이야. 이렇게 최소한 과장은 달아야지 딴 데 가더라도 일단 인정을 받을 것 같아. 이런데 지금 과장 1년 남았어. 이렇게 자기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지 최소한 그래도 3년은 돼야지 이직을 해도 그 경력이나 이런 걸 인정받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3년을 채워야 되니까 회사를 지금 옮길 수는 없어.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회사 안 그만두는 걸로 이제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 사람과 이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한 마음으로 어떤 게 있나 하면 저 사람하고 있는 그 기간에 내가 최대한 나 스스로를 트레이닝하고 이 경험을 어떤 나의 굉장히 좀 좋은 경험치로 바꿔보자라고 마음을 일단 먹으세요. 그래서 물론 힘들겠지만 어떤 식으로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 어떤 건가 하면 주변에서 저한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인간만
저 인간만 제대로 겪어내면 그래도 너는 잘 그래도 어쨌든 유리를 피해가면서 잘 참잖냐. 저 인간만 겪고 나면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힘든 직장 상사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겪어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 직장 상사가 아무리 뭐 까다롭다느니 뭐 힘들다는 그래도 그 사람도 겪었는데 뭐 이 사람쯤이야. 이렇게 막 이 내공이 올라간다니까요. 그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도 아주 무능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뭔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굉장히 이거 리포트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뭐 막 이렇게 제가 써간 거 막 이렇게 막 쫙쫙 찢어갖고 막 공중에 날리고 제 얼굴 뿌리고 막 이 정도로 심했었는데 그 사람 1년 겪고 나니까요. 제가 회사에서 리포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정말 밉지만 저 사람한테 뭔가 배워보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그래 이 인간만 내가 겪어내보자.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 직장 생활에 내가 힘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맞아요.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탁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일단 한 번 붙었었잖아요. 내가 요청했잖아요. 내가 한번 경고했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2번 요청하고 3번 요청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첫 말을 띄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 만약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했다 이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제가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참다가 어렵게 부탁드린 겁니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2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팀장님한테 아니면 부장님한테 이 정도의 야단을 맞을 만큼 제가 실수한 부분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셔도 돼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당해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 직장 상사가 이렇게 뭐야? 이랬다가도 점점 약간 좀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미 그 사이코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리도 이제는 뭐 이제 좀 마음이 단단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박 대리를 막 쟤 완전히 이제 개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이게 회사 분위기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너무 힘들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3번째는 뭔가 하면 굉장히 여러분 언젠간 헤어져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그런 사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동 사건 있잖아요. 그분도 회사에서 결국 얼마 있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렇게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회사 수명이 길지 않아요. 언젠간 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막 굉장히 오래 있다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은 헤어져요. 그러니까 헤어진다 어차피. 이 사람만 한번 겪으면 내가 딴 사람은 걱정도 안 하겠지. 이 사람한테라도 뭔가 배울 게 있겠지. 내가 이제 회사로 그 사람을 견뎌내야 되겠다고 지금 상황이 됐으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좀 더 단단히 다지고 이렇게 지내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함께 있어서 정말 힘든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렇게 마음 먹기 전보다는 훨씬 덜 힘들게 다루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유쌤의 직장 수업은 여러분들의 직장인 모든 여러분들의 좀 더 행복한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